안녕하세요. 마사통의 마사장입니다. 오늘은 태국 마사지 샵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관리사들과 손님들 간의 만남, 만남 그러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 인연에 대해서 제가 태국 마사지 샵을 10여 년 하면서 봤었던 이런저런 사례들을 통해 썰들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마사지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통해서 고되고 지친 몸을 풀기 위해 오시기도 하시지만 그중 상당수의 분들은 뭔가 허전한 마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인적 교류를 통한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이유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많은 사례들을 봐왔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 태국 마사지 샵마다는 일명 에이스라고 불리는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에이스인지는 각 샵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이 에이스라는 관리사들은 물론 외모적으로 어리고 이쁜 관리사일 가능성이 많지만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데 애교도 많고 손님에게 친근감 있고 싹싹하게 잘하므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에이스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에이스라고 불리는 관리사들은 다른 관리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명 손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에이스라고 불릴 여러 관리사들을 많이 경험해 봤었는데요. 그 중에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에이스 관리사는 나비라는 친구였습니다. 키는 한 166 정도에 크게 많이 이쁘진 않았지만 세련된 용모였고 그 친구가 하루에 소화하는 마사지 건수는 기본 최소 9건에서 10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그 이상도 했었고요. 한 달 매출의 반 정도는 그 친구가 혼자 올려줬었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의 일이 거의 풀 예약으로 찼고 한 손님이 한 타임을 더 연장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9건에서 10건은 최소한 기본으로 한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어떻게 견디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관리사들은 단골들이 힘들게 오랫동안 마사지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화하고 노는 시간이 더 많죠. 그리고 저는 이 친구의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쓰라고 하면서 준 것도 봤는데요. 그것을 보고 정신이 제정신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한편으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손님에게는 그 관리사가 그만큼 자기 마음 어느 한 구석을 채워주는 고마운 상대였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저와 같이 일을 했었던 많은 관리사들 중에 관리사와 손님으로 만나 결혼까지 한 관리사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그 중에는 총각들도 있었지만 유부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총각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는 뻔히 와이프가 있는데도 관리사한테 미쳐버려서 본처를 버리고 그 태국 관리사와 새로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사실 태국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유부남이었던 남자를 진실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걸까라는 의심은 누구나 조금은 가질 수 있는 의심이 아닐까요? 어쨌든
누군가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100%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남의 결혼 생활이니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경험들이나 지인인 업주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손님으로 만나 결혼까지 가는 케이스들을 저는 듣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태국 여성들과 한국 남성분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남성분들, 특히 노총각 분들은 결혼하기가 엄청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경제력이 엄청 뛰어난 분들은 빼고요. 요새 한국 여자분들 중 나이가 어린 분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어린 여자분들보다도 더 남자의 경제력을 따지고 까다롭고 경제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런 남자와 결혼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한국 남성분들, 한국 여자들은 아예 포기하고 외국 여자분들과 결혼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인지 태국 관리사와 인연이 되어서 결혼까지 골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맨 처음엔 손님으로 왔다가 정이 들고 라인이나 카톡으로 연락들을 하면서 쉬는 날 밖에서 만나서 놀러도 다니고 그러다가 결혼까지 골인하는 거죠. 그러나 태국 여성과 결혼을 하는 부분에서 태국 여자들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아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태국 여자들은 부부간에는 의부증이라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남자한테 질투, 집착 그런 거 완전 병적입니다. 감안하셔야, 아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다거나 집을 깨끗이 청소한다거나 그런 일명 현모양처 같은 상을 바라신다면 그런 것도 일찌감치 포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태국 여자들을 제가 다 본 것은 아닐 테니 100% 제 말이 맞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봐왔던 태국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랬다는 것이니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면은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보다는 아직 순수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무슨 물질적인 것을 바란다 해도 우리나라 된장녀들 수준도 아니고요. 그리 크지 않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 많이 하고 내국인들 일자리를 빼앗니 어쩌니 하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못 살 때 한국 분들 돈 벌러 일본 같은 곳에 가서 불법 체류들도 많이들 하시고 일본 사람들은 기피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관리사들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힘든 마사지를 하려는 한국 여자들은 거의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마사지 일을 하고 있는 태국 여성들만큼은 마사지 일을 하려는 한국 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는 맞지도 않는 논리이고요. 태국 관리사들과 손님들 간의 인연과 결혼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왔는데요. 하여튼 타국에 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태국 여성분들이 우리의 가족들이라면 이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부디 따뜻한 눈길들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통의 마사장이었습니다.